4.6절은 작업 스케줄링입니다. 작업의 수행 시간이 중복되지 않도록 모든 작업을 가장 적은 수의 기계에 배정하는 문제고요. 예를 들어서 작업 스케줄링 문제는 학술대회에서 발표자들을 강의실에 배정하는 문제와 같습니다. 학술대회에서 각 발표자의 발표 요청에 따라서 발표의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이 정해지고요. 또한 한 강의실에서 배정된 발표는 서로 중복되어서는 안 되죠. 그러므로 강의실 배정 문제는 이러한 조건 하에서 모든 발표를 가장 적은 수의 강의실에 배정하는 문제인 것이죠. 여기서 발표가 작업이게 되는 것이고 강의실은 바로 기계라고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작업 스케줄링 문제에 주어진 문제의 요소는 작업의 수, 그 다음에 각 작업의 시작과 종료 시간, 작업의 길이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작업의 수는 입력의 크기이기 때문에 알고리즘을 구현하기 위해서 고려되어야 하는 직접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또 작업의 길이는 또 작업의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작업의 길이 역시 주어진 것입니다. 시작 시간, 종료 시간, 작업 길이에 대한 그리디 알고리즘입니다. 먼저 가장 빠른 시작 시간 작업 우선 배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빠른 종료 시간 작업 우선 배정 또는 짧은 작업을 우선 배정한다든지 또는 긴 작업을 우선 배정할 수가 있습니다. 위의 네 가지 방법 중에서 첫 번째 방법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세 가지는 항상 최적해를 찾지 못합니다. 작업 스케줄링 알고리즘입니다. 입력은 n개의 작업 T1부터 Tn이 될 것이고요. 출력은 각 기계에 배정된 작업의 순서입니다. 라인 1에서는 시작 시간에 오름차 순으로 정렬된 작업 리스트 L이 존재하게 되고요. 2번은 이 L이 0이 아닐 동안 따라서 작업이 계속 수행되다가 작업이 끝날 때까지 이 while 루프는 반복을 하게 되고요. 3번 라인에 의해서 가장 이른 시간 작업 ti를 가져오고 만약에 ti를 수행할 기계가 있으면 ti를 수행할 수 있는 기계에 배정을 합니다. 만약에 ti를 수행할 기계가 없다면 새로운 기계에 ti를 배정하고요. ti를 l에서 제거하는 방법을 씁니다. 이 루프를 반복하다 보면 언젠가는 작업 리스트에서 작업이 모두 사라지기 때문에 while 루프를 벗어나게 되고요. 9번 라인에 의해서 각 기계에 배정된 작업 순서가 리턴되게 됩니다. 이거는 앞에서 설명한 알고리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고요. 수행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T1이 7,8, T2가 3,7, T3가 1,5, T4가 5,9, T5가 0,2, T6가 6,8, T7이 1,6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S는 작업의 시작 시간이고요. F는 작업의 종료 시간입니다. 라인 1에 의해서 시작 시간을 오름차 순으로 정렬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L에는 T1부터 T7이 각각 시작 시간의 오름차 순으로 정렬이 될 거고요. 라인 2부터 8에 의해서 while 루프가 수행되면서 각 작업이 적절한 기계에 배치되게 됩니다. 자, 가장 먼저 0, 2 작업이 머신 1에 할당이 되고요. 그 다음 작업인 1,6은
새로운 기계 머신2에 이렇게 할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작업 1,5 역시 시간이 겹치기 때문에 머신3에 할당이 되고요. 그 다음 작업인 3,7은 머신1이 2에서 끝나기 때문에 이렇게 머신1에 3,7을 점유하면서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5,9가 머신3 할당이 되고요. 6,8이 머신2에 할당이 되고 마지막으로 7,8이 머신1에 할당하게 되면 모든 작업이 끝나게 됩니다. 잡 스케줄링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를 살펴보면 라인 1은 n개의 작업을 정렬하는데 b고 n 로그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while 루프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작업을 L에서 가져다가 수행 가능한 기계를 찾아서 배정하기 때문에 b고 m의 시간이 걸리고요. 여기서 이 m은 사용된 기계의 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while 루프가 수행된 총 횟수는 n번이기 때문에 라인 2에서 9까지는 b고 m 곱하기 n 따라서 b고 mn의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잡스케줄링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는 b고 n 로그 n 플러스 b고 mn이 되겠습니다. 작업 스케줄링의 응용 분야는 비즈니스 프로세싱이나 공장의 생산 공정을 정하는 부분, 또는 강의실이나 세미나룸을 배정하는데, 또는 컴퓨터 태스크 스케줄링 등에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4.7절 허프만 압축입니다. 파일의 각 문자가 8비트 ASCII 코드로 저장이 되면 그 파일의 비트의 수는 8 곱하기 파일의 문자 수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파일의 각 문자는 일반적으로 고정된 크기의 코드로 표현이 됩니다. 이러한 고정된 크기의 코드로 구성된 파일을 저장하거나 전송할 때 파일의 크기를 줄이고 필요시에 원래의 파일로 변환할 수 있으면 이 메모리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파일 전송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주어진 파일의 크기를 줄이는 방법을 파일 압축이라고 합니다. 허프만 압축은 파일에 빈번히 나타나는 문자에는 짧은 이징 코드를 할당하고 드물게 나타나는 문자에는 긴 이징 코드를 할당합니다. 허프만 압축 방법으로 변환시킨 문자 코드들 사이에는 접두부 특성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 접두부 특성은 각 문자에 할당된 이징 코드로서 이거는 다른 문자에 할당된 이징 코드와 겹치지 않는다는 뜻을 말합니다. 즉 문자 A에 할당된 코드가 101이라면 모든 다른 문자의 코드는 101로 시작되지 않으며 1이나 10도 아닌 것이죠. 또 이 접두부 특성의 장점은 코드와 코드 사이를 구분할 특별한 코드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통신을 할 때 보내주는 코드에는 보통 시작 코드와 데이터, 그 다음에 정지 코드라는 게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은 데이터를 보내기 위해서 앞뒤로 우리가 특정한 데이터를 싸는 특별한 코드를 보내줘야 됩니다. 따라서 데이터의 크기가 많아지게 되면 이것도 상당한 오버헤드가 되죠. 만약에 이런 데이터를 보내는데 중간에 이렇게 크로스 해치,
어떤 친구들 이거를 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샵은 음악 시간에 쓰는 용어고요. 정확한 컴퓨터 용어로 이걸 크로스 H라고 발음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데이터 사이에 각각의 크로스 H가 들어가 있어서 이걸로 코드를 구분 짓는다고 하면 이것도 역시 낭비 요소가 되겠죠. 허프만 압축 방법에서는 이런 특별한 코드가 없이 파일을 압축하고 해지할 수 있습니다. 허프만 압축은 입력 파일에 대해서 각 문자의 출현 빈도수를 나타내는 이징 트리를 만들어서 각 문자의 이징 코드를 할당합니다. 이러한 이징 코드를 허프만 코드라고 하고요. 허프만 코드의 입력은 입력 파일의 n개의 문자에 대한 각각의 빈도수입니다. 출력은 허프만 트리가 될 것이고요. 각 문자당 노드를 만들고 그 문자의 빈도수를 노드에 저장합니다. 라인2에서는 n개의 노드의 빈도수에 대한 우선순위 큐를 만들고요. 3번부터 7번의 while 반복문을 통해서 이 큐에 있는 노드의 수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동안에 아래에 있는 동작을 수행합니다. 4번 라인에서는 빈도수가 가장 작은 두 개의 노드를 큐에서 제거합니다. 그리고 새 노드 n을 만들고 이 앞에서 제거했던 a와 b를 새 노드 n의 자식 노드로 만듭니다. 이 n의 빈도수는 a의 빈도수와 b의 빈도수의 합이 되고요. 다시 이 노드 n을 Q에 삽입합니다. 이렇게 3번과 7번 라인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언젠가는 Q에 있는 노드의 수가 2보다 작아지게 되고요. 그러면 루프를 탈출하고 리턴 Q를 해주게 되면 허프만 코드 알고리즘은 끝나게 됩니다. 수행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입력 파일에 4개의 문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각 문자의 빈도수는 다음과 같고요. 라인2에 의해서 우선순위 큐를 생성하고 각각의 문자를 집어넣습니다. 여기서는 T, C, G, A 순으로 넣었는데요. 실은 여기서 우선순위 큐에 넣는 순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라인 3에 의해서 while 루프 조건이 참이 되기 때문에 라인 4에서 7을 수행하고요. 자, Q에서 가장 작은 빈도수를 갖는 T와 G를 제거한 후에 새 부모 노드를 생성합니다. T와 G가 각각 90과 120의 빈도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새로운 노드는 210의 빈도수를 갖게 되고요. 얘를 다시 Q에 집어넣습니다. 자, 라인 3에 의해서 다시 while 루프 조건이 참이기 때문에 라인 4에서 7번을 수행하고요. 다시 여기서 210과 270을 제거한 후에 새로운 부모를 만들고 여기에 480이라는 빈도수를 설정합니다. 이거를 다시 Q에 집어넣고요. 다시 라인 3에서 루프 조건이 참이 되기 때문에 라인 4에서 7을 수행하고요. 즉 Q에서 C의 부모 노드와 A 노드를 제거한 후에 새로운 부모 노드를 만들고요. 여기에는 A와 C 노드의 부모 노드의 합, 전체의 합인 450과 480을 합해서 930을 만듭니다. 그리고 다시 Q에 삽입을 합니다.
다시 라인 3으로 가게 되면 while 루프 조건이 거짓이 되기 때문에 라인 8에서 Q에 있는 노드를 리턴해 주게 됩니다. 즉 허프만 트리의 루트를 리턴하게 되는 것이고요. 리턴된 트리를 살펴보면 각 리프 노드에만 문자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이팔이라고 해석을 했는데 이거는 영어를 그대로 해석한 거고요. 보통 이렇게 트리의 단말 노드를 우리가 리프 노드라고 부르죠. 이렇게 리프 노드에만 문자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루트로부터 왼쪽 자식 노드로 가려면 0을, 그 다음에 오른쪽 자식 노드로 가려면 1을 부여하게 됩니다. 따라서 t까지 가려면 1, 0, 0이라는 코드를 사용하게 되고요. g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1, 0, 1이 됩니다. c노드는 1, 1이 되고요. 따라서 각각의 이 4개의 노드에 접근하기 위한 이징 코드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위에 의해서 A는 0, T는 100, G는 101, C는 11의 코드가 각각 할당이 되고요. 이 할당된 코드들을 살펴보면 가장 빈도수가 높은 A가 가장 짧은 코드를 갖죠. 따라서 루트의 자식이 되어 있고 빈도수가 낮은 문자는 루트에서 멀리 떨어져서 긴 코드를 갖습니다. 압축된 파일의 비트의 수는 450 곱하기 1 플러스 90 곱하기 3 플러스 120 곱하기 3 플러스 270 곱하기 2에서 총 1620비트를 차지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거를 허프만 코딩 알고리즘을 수행하지 않고 일반 ASCII 코드로 파일 크기를 계산한다고 하면 모든 빈도수 곱하기 8에서 7440비트를 차지하게 되죠. 우리가 여기서 빈도수가 높은 값을 작은 코드로 할당하는 이유는 그만큼 빈도수 곱하기 곱해지는 코드의 수가 작아지기 때문에 장점이 있는 것이죠. 파일의 압축률을 계산해 보면 원래 7440분에 1620 곱하기 100 하면 약 21.8%고 원래 크기의 5분의 1로 압축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위의 예제에서 얻은 허프만 코드로 아래에 압축된 부분에 대해서 압축을 해제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101이란 코드는 유니크하게 G를 나타내고 있죠. 그 다음에 100은 T, 자, 또 100은 T, 그 다음에 0은 A, 그 다음에 11은 C, 101은 G, 다시 0은 A, 101은 G, 0은 A, 100은 T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자를 보관할 수가 있고요. 자, 시간 복잡도를 보면 라인 1번은 n개의 노드를 만들고 각각의 빈도수를 노드에 저장하기 때문에 B고 N의 시간이 걸립니다. 자, 여기서는 문자의 빈도수를 계산하는 알고리즘의 카운트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각각의 노드에 빈도수를 저장하는 부분만 집어넣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노드의 빈도수를 확인하기 위한 코드 부분의 시간이 더해져야 됩니다. 그거는 이보다 훨씬 더 큰 숫자가 되겠죠. 라인 2에서 n개의 노드로 우선순위 Q를 만들고 이 우선순위 Q에서 힙 자료 구조를 사용하게 되면 B고 N의 시간이 걸립니다.
라인 3에서 7번은 이 최소 빈도수를 가진 노드 두 개를 큐에서 제거하는 힙의 삭제 연산과 새 노드를 큐에 삽입하는 연산을 수행하기 때문에 비고 로그 n의 시간이 걸리고요. 여기서 while 루프가 n-1번 반복이 되기 때문에 전체를 계산해 보면 n-1 곱하기 b고 로그 n의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이거는 b고 n 로그 n이 되고요. 라인 8번은 틀의 루트를 리턴하는 것이기 때문에 b고 1의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전체 시간 복잡도는 b고 n 플러스 b고 n 플러스 b고 n 로그 n 플러스 b고 1. 따라서 전체는 b고 n 로그 n의 시간이 걸립니다. 허프만 코딩의 응용 예로는 팩스라든지 대용량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또는 멀티미디어 데이터나 mp3 압축 방법 등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보 이론을 이용하는 분야에서 엔트로피를 계산하는 데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는 자료의 불특정성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그리드 알고리즘은 데이터 간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수행 과정에서 욕심을 내서 최적 값을 가진 데이터를 선택하는 알고리즘이고요. 이렇게 선택된 값들을 모아서 문제의 최적해를 찾습니다. 그리드 알고리즘은 문제의 최적해 속에 부분 문제의 최적해가 포함되어 있고 이 부분 문제의 해 속에 그보다 작은 부분 문제의 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최적 부분 구조 또는 최적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겠죠. 시험에 용어 정의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동전 거스름돈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간단한 방법은 남은 액수를 초과하지 않는 조건 하에 가장 큰 액면의 동전을 취하는 것이죠. 일반적인 경우에는 최적해를 찾으나 항상 최적해를 찾지는 못합니다. 크로스컬 최소 신장 트리 알고리즘은 가중치가 가장 작으면서 사이클을 만들지 않는 성분을 추가시켜 트리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시간 복잡도는 b고 m 로그 m이고요. 이때 m은 그래프의 3분의 수입니다. 프림 최소 신장 트리 알고리즘은 최소의 가중치로 현재까지 만들어진 트리에 연결되는 성분을 트리에 추가시키는 방법이고요. 시간 복잡도는 b고 n의 제곱입니다. 다엑스트라 알고리즘은 최단 경로 알고리즘을 찾는 알고리즘으로서 출발점으로부터 최단 거리가 확정되지 않은 점들 중에서 출발점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점을 추가하고 그 점의 최단 거리를 확정하는 방식입니다. 역시 시간 복잡도는 b고 n의 제곱이고요. 부분 배당 문제에서는 단위 무게당 가장 값 나가는 물건을 계속해서 배낭에 담는 문제입니다. 마지막에 배낭에 넣을 수 없을 만큼만 물건을 부분적으로 배낭에 담습니다. 시간 복잡도는 b고 로그 n이고요. 집합 커버 문제는 근사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근사해를 찾는 것이 보다 실질적이라는 것이죠. U의 원소들을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는 집합을 항상 F에서 선택하고 시간 복잡도는 B고 N의 3승입니다. 작업 스케줄링 문제는 빠른 시작 시간 작업 먼저 배정하는 그리디 알고리즘으로서 최적해를 찾는 방식입니다. 시간 복잡도는 B고 로그 N 플러스 로그 MN이 되는 것이고요.
이때 n은 작업의 수고 m은 이 작업에 참여하는 기계의 수가 됩니다. 허프만 압축은 파일에 빈번히 나타나는 문자에는 짧은 이진 코드를, 드물게 나타나는 문자에는 긴 이진 코드를 할당하는 방식입니다. n이 문자의 수일 때 시간 복잡도는 b고 n 로그 n입니다. 주로 데이터를 압축하는 데 많이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4장을 마치겠습니다.